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은 대선 테마주들이 벌써부터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실 아직 구체적인 뭐 선거나 이런 이슈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딱히 갈 만한 테마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 지금 지지도 1위와 2위를 하고 있는 이낙연 현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테마주 오늘 알아보는 방송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12월 4일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따르면, 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가 15.1% 1위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9%로 2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이재명 등, 그 다음 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뭐 익숙한 이름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순이나 이재명, 뭐 심상정, 그다음 오세훈, 유승민, 뭐 홍준표 등등은 기존에도 대선 후보로 꼽혔던 사람들이라면, 자, 특히 이낙연 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까지는 뭐 대선 후보로서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 국무총리 수행하면서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한번 자 후보로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뭐 일단은 출마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짝했다가 사라졌는데, 자 최근에는 진보 후보로서는 이낙연, 그 다음에 보수 후보로서는 황교안이 지금 지지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자, 전라도 출신이죠.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 45대 국무총리를 재직 중에 있으며, 뭐,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네요. 그래서, 자,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 다음에 정계 입문해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자, 전남 도지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를 계속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사실 뭐 이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조사를 통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고요. 남선 알미늄, 그 다음에 남선 알미우, 남선 알미늄 우선주죠.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 자, 이낙연 총리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뭐 있다, 뭐 이런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HSD 엔진이라는 종목도 사회 이사로 이낙연 씨 동생이 재직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테마주들 많이 있는데, 자 일단 테마주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인맥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가 있는데, 아직 대선이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고 있어서 주로 인맥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대선이 가까워지고 후보로서 출마한다면 이제 정책을 내놓을 텐데, 그때는 정책주들 같이 움직이겠지만 최근에는 아직은 인맥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월드나 그 다음에 뭐 남아토건, DY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뭐 종목 이름만 언급해 드리는데, 뭐 서울대 동문, 고등학교 동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전남도지사 맡고 있을 때 뭐 사진을 같이 찍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종목들 한 번씩 또 이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TK 케미칼 요것도 뭐 이낙연 총리 동생 씨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SDN 뭐 금호전기, 금호산업, 부국철강, 우원개발 이런 거는 학교 동문들이 대표이사 정도로 지금 재직 중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펜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출신의 서울대 동문, 사조산업 동문, 뭐 3번 정밀전자,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다. 자, 유니슨,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책주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낙연 총리 현 정부의 정책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 정책주로서 뭐 일부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 아직은 인맥주에 비해서 정책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낙연 테마주라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정책주로서 한 번씩 움직이는 모습은 뭐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테마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뭐 동국 SNC, 서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테마주 마지막 종목들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한국선제, 특수건설 뭐 이런 거는 대북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보령 메디안스. 자, 이렇게 이낙연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테마주의 대표 종목들 차트 움직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아까 제가 12월 4일 리얼미터에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최근 정치 테마주 움직이는 것들이 11월 말, 12월 초 요때부터 조금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또 이낙연 현 총리가 지지율 1위 하면서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 뭐 상한가 가고 지금 단시간에 2배 이상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자, 이월드도 마찬가지죠. 12월 달 초부터 해서 급등세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SD 엔진, 그 다음에 펜엔터테인먼트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죠. 자, 12월 초, 11월 말일, 그 다음에 12월 첫 거래일, 요 정도부터 해서, 자, 최근에 갈 섹터가 없으니까 정치 테마주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 저는 이게 오래갈 이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아직 선거나 뭐 대선 이런 거, 경선, 이쪽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낙연이나 황교안 같은 테마주들은 최근에 계속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알아놔야 된다는 생각에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테마주가 최근 가장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12월 초부터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급등을 뿜어내고 있는 대표 종목들 차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뭐 57년생 서울 출신이고, 아까 이낙연 총리가 45대였다면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44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지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었는데, 자, 법무부 장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 맡았습니다. 국무총리 맡은 이후에 사실 이때 국무총리 맡을 때 말이 아주 많았죠.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주자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어렵게 황교안 총리가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됐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지내면서 사실 말도 많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 탄생 전에 대선 치를 때 차기 대권 후보로 크게 떠올랐으나 정치적인 기반 세력도 약하고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출마 자체를 하지 않았고, 자, 이후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정치권에 뛰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황교안 전 총리 그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자, 경기고 나와서 성균관대, 법대, 네, 이렇게 대학원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테마주 알아보면, 황교안 테마주 같은 경우는 특히 구체적으로 뭐 정책과 관련된 것은 거의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아직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보다는 자, 인맥주들이 많겠고요. 경기고 성균관대 동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 뭐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대 동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역시 인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성균관대 동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한창재지, 인터엠, EXT, 뭐 서현 탑메탈, 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테마주였습니다. 박지만 대표가 뭐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데, 이때 총리란 이유로 뭐 이지까지도 뭐 테마주라고 하는데, 사실 뭐 테마주라는 것이 엮어 들어가면 다 엮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함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자, 이런 식으로 황교안 테마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진플라임, 성문전자, 뉴인테, 국일신동, 세동, 솔고바이오, 이퓨처, JT, 인포뱅크, 이로운, 한송네오텍, 그 다음에 신일제약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면은 친인척설이 있습니다. 요거 뭐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이런 설이 있으면서 한송네오텍이란 종목도 최근에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 그 외에는 전부 뭐 성균관대나 경기고 이런 식으로 좀 인맥주들, 뭐 실제로 친분이 있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이런 인맥주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황교안 테마주 뭐 대표 종목들, 요 종목들은 사실 지난 대선 치르기 전에도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대선 후보로 또 부각을 한번 잠시 받으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잠깐 보면 뭐 한창재지, 인터엠 보시면은 자, 11월 말, 12월 초 역시 마찬가지로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발표되고 하면서 이렇게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주 관련돼서도 많이 움직였는데, 뭐 황교안 테마주도 만만치 않게 뭐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낙연 현 총리죠, 45대 국무총리, 그 다음에 황교안 44대 전 국무총리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이 두 분께서 아직까지 뭐 대선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뭐 출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뭐 안철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반기문도 있었죠. 반기문 테마주도 요새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 혹시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께서 다시 또 뭐 정치권을 기웃거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치적인 행보, 특히 대선 출마와 관련되지 않았을 때 일단은 국민들이 좀 약간 존경하는 인물 그런 차원에서 대선 후보로 자 이렇게 거론이 되다가 자 정치권에 뛰어드는 순간 문매를 맞으면서 이제 지지도가 네,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낙연 현 총리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대선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뭐 발언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지지도가 높은 것이지 실제로 추후에 대선과 관련돼서 뭐 발언을 한다면 또 지지도가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대선까지 많이 남은 만큼 추세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뭐 이낙연이나 황교안 새로 떠오르는 대선 후보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저도 뭐 서치를 통해서 한번 조사해본 정도, 네, 그 정도로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후보들 지지도 뭐 3, 4, 5위 뭐 이렇게 가는 후보들은 자, 그동안 많이 뭐 대선과 관련돼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추후에 뭐 대선 가까워지고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 움직일 때 또 다른 방송 진행하겠지만, 오늘은 요 두 분, 관련주 정도 한번 언급해 드리고,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직까지 정치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뭐 총선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대선이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선 행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최근 상당히 어려움 겪는데 자, 테마주들이 갈만한 테마주들이 별로 없었죠. 최근에 뭐 대선 테마주 좀 움직이고 그다음 우선주들도 좀 장난치는 모습들 보였는데 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추후에 다시 뭐 내년이나 올 연말 내년에 뭐 대북주나 이런 거 이슈 나오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뭐 계속해서 뭐 시장이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있으니까 자 대선 테마주 너무 집중한다기보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놓고 관심 종목 등록해놓고 한 번씩 시간 내서 살펴보자 요 정도 취지로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방송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